네, 안녕하세요. 홍콩온돌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4시 30분이고요. 원치 않게, 원하지 않는데, 요즘 일이 없어서 근무를 일찍 마쳤습니다. 독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 이어서 독서할 계획인데요. 시간이 없는 회사분들은 이 방송도 뭐 퇴근하시면서 정시에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야근이 있을 수도 있고, 퇴근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뭐 이제 저처럼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들을 좀 부러워하기도 하겠지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좋기는 좋은데, 생활하는 데는 빠듯해지고 하니까 참 그렇네요. 저를 보시면서 위로 받으시기 바라고, 열심히 일하신 만큼 대신에 머니 돈이 그래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저축 잘 하시고 정말 의미 있는데 돈을 잘 쓰시길 바랍니다. 독서 전에 그냥 조금만 얘기하다가 할게요. 요 며칠 사이는 새 구독자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주말이어서 그때 좀 많이 생겼나 싶기도 한데, 뭐 어쨌거나 귀한 시간 내셔서 여기 뭐 지나가던 틈이 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들어주시고 계신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뭐 쉬는 시간에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 또 쉬는 것도 좋고, 하지만 그냥 쉬기에는 조금 아까우니까 저도 쉬는 때 이렇게 독서로 좀 마음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이 독서를 그냥 편히 들으시면서 그 짬나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기 바라면서 응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응원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시작의 기술 챕터 5장에서 편안하게 느끼는 것만 고수한다면 사실상 당신은 과거에 사는 셈이다. 시작의 기술 4.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부터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은 절대로 확실하지 않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일해도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죠? 성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일해도 보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운도 따라줘야 되겠죠? 당신은 중독자다. 당신은 구제불능으로 약물에 의존하고 있다. 그게 당신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 괴롭도록 당신이 갈망하는 그것, 그 갈망의 대상은 바로 예측이다. 내일 비가 올까? 내가 산 주식이 오를까? 내일 축구는 어느 팀이 이길까? 당신은 끊임없이 앞을 내다보며 실제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내려고 한다. 그렇죠. 누구나 알고 싶죠. 대체 왜일까? 확실성 때문이다. 우리는 확실한 것을 찾고 불확실한 것을 피한다.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는지, 어디로 갈지, 뭘 입을지 알고 싶어 한다. 우리는 준비하고 싶어 한다. 안전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바람을 훨씬 능가해 거의 중독에 가깝다. 우리는 사람들을 알기도 전에 평가한다. 만난 지 몇 초 만에 상대의 성격을 예측한다. 다른 브랜드와 제품이 많아도 우리는 익숙한 브랜드와 제품을 산다. 아직 걸리지도 않은 병을 예방하기 위해 영양 보충제와 비타민을 먹는다. 몇 달 전, 심지어 몇 년 전의 약속을 잡는다.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미래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펼쳐지게 만들기 위해서다. 나한테 확실성을 달라.
확실성을. 그렇죠. 미래에 예측할 수 있고 싶어서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가고 싶은 그런 깊은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중독됐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붙은 범퍼 스티커나 인터넷에 유행하는 말들을 보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을 찬양하면서 불확실성을 적극 받아들이라고 한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미래나 가능성에 대한 잠재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은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이 구성해 놓은 조그만 세상 속에 머문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에게 세상은 꽤나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삶이라는 게 한판의 거대한 러시안 룰렛과 같았다. 말 그대로 매일같이 당신을 비롯해 지구상 모든 인간은 수많은 짐승들의 저녁 메뉴가 될 수 있었다. 아니면 대자연의 어두운 유머 감각 속으로 눈을 감은 채 걸어 들어간 불쌍한 영혼이 될 수도 있었다. 다행히도 세상은 이제 수천 년 전만큼 무시무시한 곳은 아니다. 비록 유토피아 같은 안전지대도 아니지만 삶은 훨씬 더 안전해졌다. 실은 믿기지 않을 만큼 안전해졌다. 의약품과 기술은 나날이 더 좋아지고 있다. 뉴스를 틀면 폭력 범죄가 만연하지만 실은 서양 국가에 사는 보통 사람의 일상에서 폭력 범죄란 흔한 일은 아니다. 물론 아직도 치명적 질병에 걸리거나 묻지마 범죄 혹은 천재지변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당신이 불가사의한 좀비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도로시와 토토와 함께 바람에 날려가 환상 속 할리우드의 꿈의 나라에 도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놀라운 뉴스는 또 있다. 시장에 가는 길에 당신이 갑자기 죽을 가능성은 별로 없으며 당신이 연봉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상사가 실제로 당신을 죽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누군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바지가 벗겨져 스폰지밥이 그려진 속옷이 드러나면서 스타벅스에 있던 모든 사람의 킥킥대는 소리가 당신 귓가를 울리고 지독한 창피함이 당신의 명을 재촉하면서 이 세상을 하직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 다시 말해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은 한때는 필요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똑같은 생존 본능 역시 한때는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어 주었으나 지금은 그 본능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확실성에 대한 집착이 비생산적이고 오히려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사건이 벌어질 때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다. 불확실성이 있어야 기회를 향해 걸을 수 있다. 불확실성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유례없는 새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일이 벌어지려면 늘 불확실성이 따른다. 안전하고 싶은 욕망은 모두 훌륭하고 고귀한 모험에 방해가 된다. 타키투스. 그렇죠. 제가 뭐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 다들 하는 말 있죠. 그럼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 맞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느끼는 것만 고수한다면 늘 해오던 일만 한다면 사실상 당신은 과거에 사는 셈이다.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 일도 당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이후에 무슨 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일이었다. 그 이후로 그 일은 일상이 되었다. 여기부터 정말 맞는 말이죠. 한번 생각해보라. 집을 나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새로운 장소로 가겠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친구를 만들고 연애를 시작하겠는가? 이미 했던 일만 해서야 어떻게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인간은 나약한가 봅니다. 트라우마 다 아시죠,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그 SNS 상에서 또 어떤 외국인 친구가 말을 걸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DM으로 뭐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딱 끊었거든요. 원래 제 예전 성격 같으면 막 반갑게 인사하고 친구로 지내자.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 막 적극적으로 막 그렇게 그냥 친구를 사귀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특히 작년에 뭐 DM을 받고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적근들을 차단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제가 막 그렇게 답을 했어요. 난 DM 안 받다. DM 안 본다. 난 친구들하고만 DM으로 얘기하고 난 너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즐기다 가라. 내 공간에서 즐기다 가라.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금 그 친구한테는 좀 후회가 남았어요. 아마 제 이번 영상 듣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제가 누구를 말하는지는 아마 알 건데 다른 안 좋았던 트라우마 때문에 정말 다른 것도 내가 시도하지 않고 자꾸 벽을 쌓는구나. 아직도 쌓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특히 어제는 좀 많이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게 있으시겠죠? 여러분들도? 그리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떤 실망감? 내 의도와는 달리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예 그냥 차단하는 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또 이제 언젠가는 열린 마음으로 이제 또 더 큰 내다보는 눈이 생기면 달라지겠죠. 한 번 더 읽고 가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라. 집을 나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새로운 장소로 가겠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친구를 만들고 연애를 시작하겠는가? 이미 했던 일만 해서야 어떻게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겠는가? 하지 못한다. 실제로는 당신이 모르는 사람은커녕 아는 사람들조차 그들이 향후에 무슨 일을 할지 당신은 예측하지 못한다. 줄을 서 있든 클럽을 가든 은행을 가든 사회적 상황에는 필수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 세상에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조차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지 않는가? 성급하게 판단을 내렸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꾼 적이 얼마나 많은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는 다가오는 그런 걸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다시 연락을 해볼까? 초면에 미안하다고 해볼까? 근데 하다가도 사실은 그 전 일이 생각이 나면 아니야, 나 선택 잘했어. 그냥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일을 계기로 하던 어쨌든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통성명을 하면서 알게 되는 사람들로부터 친구를 맺는 게 맞아.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연봉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연봉이 올라가겠는가? 확실성과 편안함만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커리어의 발전이 있겠는가? 맞죠. 근데 사실 자꾸 제가 약간 변명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린 나이일 때는 위험도 감수하고 편안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사서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게 재밌었고 뭔가 내가 하나 계획을 세웠는데 실행했을 때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좋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 기분이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은 사실 체력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참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그죠? 실패한 삶인가요? 에휴, 그래도 지금 뭐라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또 나중에 탄력받으면 언제 그랬냐 하고 그냥 어떤 일에 미쳐서 또 한번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겠죠?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 성공은 절대로 확실하지 않다. 위험 부담이 없이 성공이 오는 법은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일해도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무 시원하게 얘기해줘서 좋네요. 인생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전진하는 이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그 점을 환영한다.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최선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차선은 틀린 일을 하는 것이다.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시오도스 루스벨트. 루스벨트의 저 말을 잠시 곱씹어보라.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목표를 빗맞히는 게 아니라 목표를 쏘지 않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란 거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항상 방법을 알고 있었겠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들 대부분이 모든 걸 쉽게 해냈을 것만 같은 자신감과 카리스마, 재능을 갖고 있어 보인다. 분명 그들은 당신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갖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그들이 최고가 된 것은 결코 확실하지도 쉽지도 않은 과정이었다. 대부분이 매일매일 때로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의심했다. 맞다. 저들도 당신처럼 거기 앉아 어떻게 해야 해낼 수 있을까? 과연 그럴 가치가 있을까? 내가 그럴 능력이 될까? 고민했다. 그들도 자신이 하는 일을 의심한 날들이 있었다. 이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그 과정에서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던 적도 수없이 많다. 저들이 성공한 것은 자신이 성공하리라고 확신해서가 아니다. 저들이 성공한 것은 불확실성 때문에 그만두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들은 행동했다. 의심은 무시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부단함 말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 저들은 부단히 정진했다. 맞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을 들어갈 때는 꽁땡이였는데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때 과제를 할 때 정말 저도 끊임없이 그냥 부단하게 그냥 과제를 수행하고 그 기한이 정해져 있을 때까지 과제를 뭐 한 장 내야 되면은 한 5개 정도의 대안을 마련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골라내고 뭐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최상의 퀄리티를 내고 싶다는 그거 하나가 왜 생각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정말 저의 황금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이제 회사를 가니까 좋은 회사를 가게 되고 또 그 회사에서 나름 수준 높은 저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과 만나서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 눈으로 보고 배우고 또 실제로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이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꾸준히 부단히 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미쳐버리는 게 차라리 낫는 것 같아요. 미쳐서 그냥 그걸 계속 좋아서 하는 게.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혹시 듣게 되는 20대 분들이거나 아니면 10대 공부하고 있는데 조금 힘드신 분들은 정말 공부에 한번 미쳐보는 거.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뭔가 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이고, 전 더, 훌륭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물론, 그렇게 집중도 안 되고 꾸준히 한다는 게 힘든 나이에 그렇게 해내는 분들은 정말 더 막, 나쁜 말로는 독종 같고. 하지만 독종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무언가 위대한 것을 성취했으나 금세 역사에서 사라진 이들을 한번 떠올려보라. 연예인이든 사업가든 운동선수든 분명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은 있을 것이다. 이 일을 해오면서 나는 성공한 사람들을 수없이 코치했다. 그들은 삶이 재미없어졌다면서 의욕도 없고 모든 게 시들하다며 나를 찾아왔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들 중 다수는 편안해진 상태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안전지대를 넓혀왔다. 하지만 그들이 불확실성 대신 확실성을 택한 순간부터 더 이상 뭔가를 성취할 수 없었다. 그들은 벽에 부딪혔다. 조금 비슷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아버지랑 어머니랑 한 7시 정도에 식사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자주 있는 일이긴 한데요. 어제 유난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내가 정말 그리던 저녁 식사를 제때 하는 게 지금이구나. 아, 예전에 참 내가 원하던 거였는데. 직장 생활할 때 저희 밤새는 건 완전 그냥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일이었거든요. 뭐 토요일도 근무하던 시대. 그죠? 놀토가 없었던 시대였고 밤샘 하고 또 제품 양산 시기가 되면 그 데드라인 맞춰서 양산이 하루 늦으면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죠? 매출이 확 줄어드니까 데드라인 맞추느라고 밤샘 하고 정말 집에서 한 2시간 누웠다가 일어나서 씻고 오고 업체 다니고 정말 잠을 제대로 자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의 바람은 정말 저녁 시간 제때 퇴근해서 저녁 시간에 남들처럼 저녁 먹어보고 싶다. 그게 정말 꿈이었거든요. 그 돈을 잘 벌 텐데, 돈도 좋은데, 돈보다도 나는 그런 거가 더 좋다. 돈이 뭐가 중요하냐. 막 이랬거든요. 그때 어르신들 말 다 맞다고 살아보니 돈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그때만큼 일을 더 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좀 지친 핑계로 과거에 했던 노력보다는 한 50%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지금 뭐 바쁘지 않으니까 저녁 식사 시간 제때 뭐 밥을 챙겨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하듯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게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이거 힘들게 일하시다가 퇴근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들으시면 진짜 매일매일 때려치우고 싶으실 때가 있을 때도 있겠지만 막상 시간이 많이 나고 일거리가 없을 때 특히 이렇게 생각도 못한 코로나나 어떤 주변 내 의도와는 달리 상황에 변수가 생기면 그 개인 사업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를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 진짜 이번에 원서를 다시 쓸까 하다가 다시 생각하니까 그 밤샘 작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는 게 좋고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제가 부모님 곁에 있어야 해서 반은 그렇게 포기하고 있거든요. 제 선택이고 하니까. 근데 어쨌거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 진심으로 회사는 정말 효율적으로 일하시는데 그 뭔가를 계획을 잘 세우시고 좀 변화를 주시고 개인적인 삶을 회사를 다님과 동시에 취미생활 아니면 소울푸드 친구도 조금 사귀시거나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꼭 공간이나 시간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회사에서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을 잘 받으시고 안정된 생활 하시고 또 거기서 퇴사하기 전까지 시스템을 많이 또 배워 놓는다는 기분으로 회사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 나중에 퇴사를 했을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꾸준하게 다니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옆에 좀 말이 많이 새었는데요. 다음 독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당신이 목표 하나를 이루는 순간, 당신이 부자가 되거나 성공한 순간, 자연히 미래는 조금 더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통장에 10억 정도가 있다면 누구나 좀 더 안정된 기분을 느낄 것이다. 죄송합니다. 줄 쳐놓은 곳 다음부터 읽어야 되는데 페이지를 그냥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저들이 성공한 것은 자신이 성공하리라고 확신해서가 아니다. 저들이 성공한 것은 불확실성 때문에 그만두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들은 행동했다. 의심은 무시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부단함 말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 저들은 부단히 정진했다. 그죠? 꾸준히 계속하는 게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 위대한 것을 성취했으나 금세 역사에서 사라진 이들을 한번 떠올려보라. 연예인이든 사업가든 운동선수든 분명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은 있을 것이다. 이 일을 해오면서 나는 성공한 사람들을 수없이 코치했다. 읽은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오늘만 좀 양해 바랄게요. 그들은 삶이 재미없어졌다면서 의욕도 없고 모든 게 시들하다며 나를 찾아왔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그들 중 다수는 편안해진 상태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안전지대를 넓혀왔다. 하지만 그들이 불확실성 대신 확실성을 택한 순간부터 더 이상 뭔가를 성취할 수 없었다. 그들은 벽에 부딪혔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당신이 목표 하나를 이루는 순간, 당신이 부자가 되거나 성공한 순간, 당신이 미래는 조금 더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통장에 10억 정도가 있다면 누구나 좀 더 안정된 기분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런 사고방식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다. 더 이상 돈이 불확실하지 않을 때 돈을 추구할 욕망, 심지어 필요성이 줄어든다. 더 이상 성공이 불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의 야망은 무뎌지거나 말랑해진다. 우리는 확실성이라는 부풀려진 환상 속에 허우적거린다. 결국 우리는 소위 정착이라는 걸 하게 된다. 확실성을 찾아 정착한다. 맞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도 뭔가 어쨌든 불확실하잖아요. 안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수입적으로는 들어오는 것도 없고 솔직히 수입적으로는 많이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이제 지치고 이렇게 아침 시간도 나한테 주어지고 저녁 시간도 주어지고 점심때 잠깐 바짝 일하는 게 돈만 좀 된다면 밀도 있게 일하는 게 나는 더 나은 것 같다. 좀 쉬고 싶다라는, 그리고 쉬는 게 나한테는 좀 이제 맞다, 내 체력이나 이런 데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제가 약간 확실성을 두는 것 같아요. 몸이 안 피곤한 게 좋다,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그렇다 보니까 더 나아가거나 좋아지는 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지금 가장 큰 문제여서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성실하게 예전만큼은 못 따라가겠지만 좀 더 밀도 있게 살아갈까, 그리고 자발적으로 좀 더 기분 좋게 그거를 다시 찾고 있는 과정인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에서 불확실성이 가진 힘이다. 불확실성은 우리를 다독일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가난뱅이로 만들 수도 있다. 성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도 있다.
많은 이들이 결국에는 둘 다를 경험한다.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좇을 건가? 웃기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확실성을 쫓아도 결코 확실성을 붙잡을 수 없을 거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확실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주는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많은 혼돈에 쌓여 있고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알려줄 작은 계기들을 마련할 테고 그 계기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쵸?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밤 잠이 들었는데 내일 아침 깨지 않을 수도 있다. 차에 올라탔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 확실하다는 것은 순전히 환상이다. 미신이다.